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격 국군정보사령부 AC, 북한 대숙청, 우리 요원들도 충격, 지금 괴멸적 타격, 붕괴돼.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김정은 암살을 하려고 했던 북한 내부 혁명 조직의 그 실체를, 그 비밀을 누가 북한에 넘겼습니까? 당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국정원 핵심 간부가 넘겼지요. 자, 지금 연일 드러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한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AC, 그가 대북 첩보 활동을 하는 군 정보작전 요원들의 신상 스파이 활동용 위장 기업 정보 등이 포함된 다수의 군사 기밀을 북한과 연결된 중국의 조선족 해커 집단에게 유출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4년 6월 중순 관련 정보가 확보되어 국군 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7월 26일 이후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 사건으로 인해 군이 구축한 해외 대북 첩보망에 연락 두절이 된 요원들이 수십 명에 달하는 등 충격적인 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음은 물론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한국의 해외 정보작전 요원들을 급고 귀국시키는 등 세계적인 단위에서 대한민국의 인적 정보망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북한으로 한정한다면 북한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조선노동당 당 간부들과 민간인 등 휴민트로 활동 중이던 인원들 대규모 숙청 및 처형이 됐으며 김정은이가 이 한국의 정보 요원들과 같이 커넥션을 가지고 움직였던 북한 정보 요원들 휴민트, 이들을 수백 명 곡사포로 처형했다라는 소식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보작전 요원들이 수십 년간 여러 나라에 구축한 인적 정보망이 단 한 명의 이적 행위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앞으로도 김정은이가 수백 명 또 대처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라고 고위 탈북 인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군 정보사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A씨는 올해 수차례에 걸쳐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요원 리스트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2급, 3급 기밀 여러 건을 출력했습니다. 2024년 6월 중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전문 해커가 북한 당국의 서버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의 정보작전 요원들의 명단을 북한 측 서버에서 발견하였으며 곧바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수사하던 방첩사는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정보작전 요원들의 명단을 발견하였으며 입건 및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7월 29일 군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 방첩사령부에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군사법원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하였습니다. 7월 30일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무원 A씨에 대해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군무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라고 밝히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인 군무원 A씨는 정보사 해외 공작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로 활동을 하다가 퇴역한 후 군무원으로 국군정보사령부에 재취직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군무원 A씨는 북한이 자신의 노트북을 해킹했다고 주장한다고 알려졌지만 요원들의 명단 등의 군사 기밀 자료는 개인 노트북에 저장이 금지되어 있어 개인 노트북에 군사 기밀이 저장된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정보 유출 과정에 고의성과 더불어 내외부 조력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도된 사실에 의하면 군무원 A씨가 허가 받지 않은 외부 기기와 연결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정보사 컴퓨터를 우회하기 위하여 수집한 정보들을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파일로 저장한 뒤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적자 등에게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의 본명과 나이, 활동, 국가 등 신상 정보와 정보사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군사기밀 다수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는 7월 30일 열린 국회 비공개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군무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7월 30일 일각에서 정보사령부에서 이미 4월 말에 해당 군무원에 의한 기밀 유출을 인지하였으며 정보사가 국군방첩사령부에 의한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2개월가량 유출 사실을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지하게 된 시점은 6월경으로 유관 정보기관의 통보로 알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의 휴민트가 무력화되는 대대적인 정보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휴민트의 괴멸적 타격, 대붕괴 등의 표현이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아무리 정보사 외 조직의 정보망과 정보자산이 건재하다고 해도 이미 커다란 정보망 손실이 일어났으며 정보망 복구와 인원 포섭까지의 과정이 무척이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블랙 요원들의 실명 정보가 유출됐다면 정보 요원으로서의 커리어가 사실상 끊겼고 2010년대 중반에 미국 중앙정보국의 대중국 정보망이 완전히 붕괴된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뒤늦게 조치한 것이기 때문에 전 국군정보사령부 출신
군무원이 북한과 관련 있는 조선족과 해킹 조직의 수천여 건에 달하는 신상을 유출함으로써 대한민국에 포섭되어 북한 내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북한 주민들, 동북 삼성에 파견되어 활동하던 블랙 요원 공작관들의 대부분이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대해서는 아예 생사가 불투명하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관련 인사들의 친족까지 대대적으로 처형당했다라는 언급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 김정은이는 삼지연 건설을 핑계 삼아 당 간부들 또 그의 일가족들 수백 명을 대숙청을 했는데 이 사건과도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탈북 핵심 고위 인사는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접경 지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등 외국에서 활동하던 인원은 대부분 제3국가로 대피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귀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보사 직속 정보원들 외에도 대한민국에 저력하던 현지인 정보원들이 최소 수천 명에 달하는데 이들 모두가 해당 위협으로부터 대피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부 소식통을 포함한 민감한 활동을 이어가던 정보원들이 현재 충격적인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인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보망의 인프라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원들이 긴급히 귀국할 수밖에 없어서 차량과 집, 사무실 등을 처분할 틈도 없이 귀국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블랙 요원들은 대개 사업가 등으로 위장하여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체를 통째로 남기고 올 수밖에 없었다면 물적 손실도 상당했을 법할 뿐만 아니라 향후 의도치 않게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의 초기 수습에 실패하여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정보가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데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의 신뢰도 또한 정보기관, 언론, 국회의원실 등에서 공식으로 보증해 버린 셈이 되어 확실한 것이 되었으며 정확한 관련 데이터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요원들의 출국, 잠적 등의 시점에서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2024년 6월 전후의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한국 정보망의 동향을 역추적까지 할 수 있게 돼 버렸습니다. 게다가 유출된 정보가 아예 다국적 정보의 패키지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한번 이 정보가 유출된 이상 정보사의 인재풀 내에서 다른 국가에 파견되었던 요원을 해당 국가에 배치한다든가 하는 식의 인적 활용도 어려워졌습니다. 정보사의 주요 활동 공간은 북한 및 그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이지만 전체 부대원 현황이 노출되는 상황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지에 퍼져 있는 요원들까지 급속히 귀국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원들의 생사부터 걱정해야 하는 북한 및 중국, 러시아 이외에도 예상치 못한 제3국에서 상기한 상황과 같이 사후 처리가 미흡했다면 기밀이 유출되어 국제관계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20년대에 들어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2021년, 2023년 북한 해커 조직 대한민국 방산업체 해킹 사건, 2022년, 2023년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KF-21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 적발 사건, 2004년 2월 웹페어 국가기관 해킹 사건, 2024년 2월에서 6월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 2024년 7월 전북대학교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24년 7월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민관을 가리지 않고 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대한민국의 보안 역량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가 전방위적인 보안 실태 점검 및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킹이라는 군무원의 주장에 대해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안보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본질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라면서 수미, 테리 사건과 함께 대통령이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올해 초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정보를 계속 수집했는데도 정부는 뒤늦게 알아챘다며 최근 미 연방검찰이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의 한국계 연구원을 기소하면서 국가정보원과 접촉한 사진을 공개할 때까지 정부는 미국의 동향을 모르고 있었다. 우리 정보기관이 총체적으로 나사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40여 년간 대북 정보 활동을 해온 전직 첩보요원은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왜 수백 명을 대숙청을 했겠나라며 이번에 정보사령부 A씨가 넘긴 그 비밀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중국 현지 정보원 명단 등이 발각되면 북한이 간첩죄를 적용, 발각, 즉시 총살 또는 삼족을 멸하는 중령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현재의 북한을 잘 봐야 한다며 북한 내부 정보원들이 대거 처형됐다면 이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서 25년 동안 안보대책연구관으로 일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0년에서 30년이 지나야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왔던 군사정보망을 다시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정보를 넘겼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하는 거지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왜 윤 대통령은 저렇게 여유가 만만한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WTR 소식들은 다 점저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북한에서 들킬 위험이 없습니다만 저도 저희 내부 소식통들에게 계속해서 소식을 좀 알아보라고 좀 지시를 내리고 안전에 또 안전 또 안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